안녕하세요. 국어책 국어학원 원장 조수연입니다. 요즘 제가 영상에서 국어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기출문제를 정리하고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요즘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어려운 지문을 공부하고 있는지 부모님께서도 한번 들어주세요. 2026학년도 수능 국어 지문 중에서 법과 관련된 독서 지문을 준비했습니다. 26년 수능 국어 영역 4번에서 9번 주제 통합 지문, 법조문과 보증 계약에 관한 지문이에요. 가와 나로 나뉜 복합 지문이고요. 1700자 정도 분량이에요. 어렵고 지루한 글인데 제가 절반으로 정리해 볼 테니까 끝까지 버텨주세요. 이 지문은 처음 보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법 해석, 담보, 채권, 보증, 특별법까지 등장하니까요. 하지만 끝까지 차분히 따라가다 보면 새로운 내용을 가르치기보다는 이미 우리가 여러 번 봐왔던 개념들을 정리해서 보여주는 지문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먼저 글의 출발점인 가글은 법 해석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법은 사회의 구성원 모두에게 적용되는 규범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법 조문에 쓰인 단어를 일상적인 의미 그대로 해석해야 한다고 말해요. 이것을 물리 해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법 조문에 쓰인 단어가 일상적인 의미만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글은 곧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 단어가 어떤 맥락에서 사용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법 체계 속에 놓여 있는지를 고려하는 체계적 해석, 입법 당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살피는 역사적 해석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제 여기서 구체적인 예시 사례로 담보라는 단어를 가져옵니다. 일상에서 담보는 맡아서 보증한다는 뜻이죠. 하지만 법조문에서는 맥락, 즉 상황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됩니다. 먼저 계약의 맥락에서의 담보입니다. 매매계약처럼 서로 대가를 주고받는 유상계약에서는 담보가 거래 대상의 값어치를 보장하는 책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자의 개념과 손해배상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은 채권의 맥락입니다. 여기서 담보는 채권이 실제로 실현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는 것을 뜻합니다. 담보 물건이 대표적인 예죠. 여러 채권자가 있을 때 담보를 가진 채권자는 경매 대금에서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게 됩니다. 이 역시 우리가 여러 번 기출에서 반복해서 봐온 구조입니다. 이제 글은 나로 넘어가서 보증을 설명합니다. 보증이란 주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할 경우 다른 사람이 대신 갚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보증은 담보 기능을 하지만 보증 계약 자체는 유상 계약이 아니라는 점이죠. 보증인에게만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법은 보증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법에서는 보증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고 보증인의 서명이나 날인이 필요하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일정한 경우에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보호도 받게 됩니다. 보증 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그 예입니다.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쟁점이 바로 연대보증입니다. 연대보증인은 채권자가 곧바로 전액을 청구해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이런 연대보증인에게도 보증인 보호특별법이 적용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법 조문만 보면 애매하지만 입법 과정에서는 연대보증인 보호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죠. 그래서 어떤 해석 방법을 쓰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글은 끝을 맺습니다. 어떠세요? 실생활에서 친숙하게 알고 있는 우리 어른들도 어렵고 지루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생전 대출도 안 해보고 계약도 해본 적이 없는 우리 친구들이 이 글을 이해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들은 이 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공부 방법을 말씀드려 볼게요. 계약, 채권, 담보, 보증, 특별법이라는 소재는 이미 2017년 9월 모의평가, 2018년도 수능, 2019년 9월 모의평가, 2021학년도 수능, 2023학년도 수능 등에서 반복적으로 출제된 주제들입니다. 그래서 이 지문은 처음 보는 친구에게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기출을 충분히 반복해서 공부한 학생이라면
지문의 절반 이상, 특히 앞부분인 가 글은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배경 지식을 정리해주는 부분에 불과합니다. 즉, 이 지문에서 승부가 갈리는 지점은 마지막에 연대 보증과 특별법 적용 여부라는 해석의 쟁점입니다. 이 지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글의 구조를 파악해야 합니다. 서두에서 문제 제기를 통해 법 해석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본문에서 물리 해석, 담보, 계약, 채권과 같은 배경 지식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본문 후반에는 연대 보증과 특별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쟁점을 제시하고 있어요. 결국 글의 구조를 먼저 파악하면 어디까지가 설명이고 어느 부분이 답의 근거인지가 보입니다.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배경 지식 단락은 대충 넘기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을 이해해야 마지막 쟁점 단락이 정확하게 보입니다. 수능 독서는 앞부분을 대강 읽고 중간과 끝을 자세히 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앞부분을 통해 자신의 배경 지식을 확인하고 중간과 맺음에서 답의 근거를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야 합니다. 최근 출제 경향이 결론을 길게 정리해주는 맺음말은 줄어들고 배경 지식 설명 단락은 점점 길어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단순 암기가 아니라 많은 정보를 정리하고 구조화하는 능력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국어 공부는 기출 지문을 3번에서 4번 이상 꾸준히 풀고 거기에 나온 개념들을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기출 지문을 맞췄는지 틀렸는지로 끝내지 말고 왜 이런 배경 설명이 필요했는지, 이 구조가 다른 기출에서 어떻게 반복되는지를 계속 연결해서 봐야 합니다. 국어 실력은 새로운 문제를 많이 풀어서 늘지 않아요. 기출을 얼마나 깊이 이해했느냐로 결정되는 것이며 기출 문제에 해당하는 배경 지식에 대한 접근 정도에 따라 학생들의 독해 수준이 보입니다. 그만큼 기출 문제를 풀고 분석하고 이해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현재 고3 수험생을 앞두고 있다면 당연히 기출 문제를 분석해야 할 것이고 고2 이하, 중3 또는 고1 학생들은 1년 뒤 이러한 수능 국어 영역의 지문들을 능숙하게 이해하고 풀 수 있는지 점검해서 공부 방법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모의고사를 반복해서 풀어보세요. 이미 검증된 문제, 실제 시험과 가장 가까운 문제인 모의고사 기출은 가장 적은 시간으로 가장 큰 효과를 내는 공부 방법입니다. 오늘은 모의고사에 나오는 어려운 지문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어요. 그 시작은 기출문제를 통해 배경 지식과 글의 구조를 익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